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BTS의 미국 LA 공연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한 50만 원 정도 하던 티켓 가격이 1,800만 원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2년 동안 억눌려 있었던 팬들의 화력이 폭발한 결과인 것 같은데요. 자, 김백사부의 주식비기는 이렇게 곧 터질 종목 제대로 잡아왔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자, 오늘도 여러분에게 힘이 될 주식비기 힌트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 전기 수소차 시대 배터리 가스킷 점유율 1위. 이게 첫 번째 힌트고요. 두 번째 힌트 바로 드릴게요. 친환경 테마와 배당 매력이 강점. 이게 두 번째 힌트입니다. 자, 오늘의 주식비기 어떤 종목일지 감이 오시나요? 자, 어떤 종목인지를 알더라도 정확한 매수 타점 알지 못하면 이 수익 결과에서 큰 차이가 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최대의 수익 가져가실 수 있도록 김백사부의 주식비기가 매수 타점까지 모두 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요. 지금 여러분 노란톡 켜시고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비기 4글자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스캔하시면 바로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방법들이 지금 좀 어려우시다면요. 샵 0082번으로 주식비기 4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야 사부님 픽 공략주, 정확한 종목명과 함께 매수 타점까지 알아가실 수 있고요. 또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전국 어디에 계시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함께해 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상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외 유사한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알찬 정보 꽉꽉 채워온 주식비기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짚어드릴게요.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오늘은 백사부, 백종국 사부와 함께하겠습니다. 사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에서는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면서 S&P 500 지수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훈풍이 국내 증시에는 좀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좀 답답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부님 오늘 오전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지수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에 따른 조정 구간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적절한 조정을 좀 거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지금의 조정을 거친 이후에 추세 상승을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MC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의 기업들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떨까요? 분명히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모습을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런 좋은 실적을 발표할 종목들을 골라서 매수를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최근에 주가 하락 크게 나왔지만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지금의 시점은 굉장히 좋은 상승 추세 중에 중간 정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연말까지 상당히 좋은 상승세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 구간에서는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주식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종목은 저희가 노란독박과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지금 조정장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적절히 매수만 해준다면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대체 어떤 종목 사야 되나 고민되실 텐데요. 그 고민은 김백사부의 주식비기가 다 대신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백사부의 주식비기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정말 실적 위주로 탄탄한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게 지금 수익으로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사부님, 저희가 방송에서 좀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지금 수익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한번 점검 좀 해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 한번 리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KB금융입니다. KB금융 같은 경우에 오늘 실적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3분기 순이익이 1.3조 원 정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도의 실적은 역대 최대치 분기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한 만큼 당연히 주가 상승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KB금융이 이러한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 11월 달에도 금리 인상이 굉장히 유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추가적인 모멘텀 또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금융주, 사실은 경기방어주의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변동성도 상당히 커졌고 하락을 한번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 금융주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좋은 흐름,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아니 뭐 이제서야 증권가에서 KB금융 지금은 매수할 때 이런 리포트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이미 다 샀는데, 네, 이미 뭐 그런 리포트가 나온다라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이후 지금 리포트가 나오는 이유는 아마 11월 달에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미리 이 종목을 추천을 드렸고 11월 달 금리 인상, 10월 달 아니면 11월 달쯤에 금리 인상 한 번 더 있을 것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10월 달에는 동결을 했던 만큼 11월 달은 굉장히 유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에도 금리 인상은 한 번 정도 더 있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멘텀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융주라고 한다면 연말에 배당 투자도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는 상당히 주목을 해봐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KB금융 같은 경우에 9월 28일 날 생방송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9.33%, 어제 종가 기준으로 9.33%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상당히 안정적이고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5월 달과 6월 달에 있는 현재 매물대를 뚫어내는 과정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충분히 이 구간을 뚫어내서 추가적으로 52주 신고가까지 저는 기록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홀딩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종목 매수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지금 시점에도 늦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어떠한 가격, 매수 가격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 제 매수 타점이 왔을 때는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그러한 부분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종목에는 넣어뒀다가 노란톡방에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면 그때 진입을 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부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장기 이평선인 121선을 최근에 단기 이평선들이 뚫어내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모습을 기술적으로 골든크로스라고 하는데요. 골든크로스가 나왔을 땐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력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실적이 나온 만큼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 사실 굉장히 좋은 상승을 가져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섰을 때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만큼 지금 시점 꼭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LG U+입니다. LG U+도 사실 통신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통신주도 사실 경기 방어주의 성격이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경기 방어주는 굉장히 느리게 움직인다라는 상식, 그런 부분 가져가고 있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관심을 많이 못 받았었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정성 부분에서는 당연히 굉장히 장점이 있는 회사인 건 맞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성장성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5G 가입자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과 통신 3사 중에 유일하게 점유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게 바로 LG U+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5G 가입자 수와 굉장히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안 그래도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5G 가입자 수가 LG U+가 크게 늘었다. 뭐 그런 기사들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를 통해서 가입자 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사실 통신 3사 중에 LG U+를 제가 가져온 이유가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사실 OTT, 디즈니가 진출을 하면서 LG U+의 결합 상품으로 진출한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분명히 투자 상승, 그러니까 주가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 추천을 드리면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얘기를 해드렸고 그 부분이 확정이 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LG U+ 같은 경우에 8월 27일 날 저희가 생방송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전일 종가 기준으로 7.17%의 상승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최근에 주가 조정 굉장히 컸던 걸 생각을 해보자면 이 정도의 수익률도 상당히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LG U+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상당히 기대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은 이후에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사실 KB금융과 상당히 비슷한 차트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LG U+ 또한 최근에 골든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주가 조정 이후에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면서 골든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한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 U+ 역시 관심 종목에 넣어두셨다가 제 매수 타점에서 재진입을 하셔도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실적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안정성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엔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 U+가 KB금융이랑 정말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둘 다 지금 뭐 KB금융은 이미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LG U+도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올라가면서 배당 성향이 좀 높아질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두 종목 다 배당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LG U+ 같은 경우에도 올해 최대 실적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실적이 많다는 건 회사 현금이 많이 쌓인다는 것이고요. 원래 배당은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배당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연말에는 그 부분이 부각받으면서 굉장히 큰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비슷한 움직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은 금융주와 통신주이기 때문에 업종은 다릅니다. 그러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SNS텍인데요. 반도체 관련주로 블랭크 마스크를 만드는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SNS텍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유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블랭크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성을 바로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당연히 상반기에도 상당히 좋은 실적 발표를 했고 하반기에도 그러한 실적 발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대감 충분히 가져도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SNS텍 같은 경우에 9월 8일 날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10월 초에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주가 조정이 있을 때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전일 종가 기준으로 7%의 상승률, 7%의 수익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SNS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좀 느리게 움직입니다. 반도체 관련주라고 한다면 굉장히 빠르게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기 마련인데요. SNS텍 같은 경우는 굉장히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변동성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주식 투자하는 방법 상당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흔들림에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포트폴리오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리뷰해드리는 종목들이 그러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금액의 100%를 단타로 대응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충분히 안정적인 자산,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이후에 적극적인 그리고 좀 고리스크의 투자를 진행을 해보는 게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상당히 안정성을 줄 수 있는 종목들, 그러한 종목들도 저희가 생방송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러한 안정적인 종목들이 수익을 안 보냐 분명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꼭 넣어둬야 되는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NS텍도 충분히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꾸준하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이 실적 탄탄하게 가져가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최근 들어서 시장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와중에도 아주 좋은 실적을 내줬습니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안에 적금처럼 좀 제대로 넣어두셨으면 좋겠는 그런 종목들인데요. 이 종목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정보 원한다 하시면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4글자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적금도 좋은데 빠르게 좀 자금 회전을 하는 그런 입출금 통장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종목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만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사부님,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도 지금 수익 잘 나오고 있잖아요. 네, 한번 맞습니다. 짚어주시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전략을 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종목이 좋아해서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관리를 할 때 나는 어떠한 전략을 갖고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누려보겠다라는 그러한 전략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저희가 생방송으로 추천을 드린 그러한 종목들은 포트폴리오 안에 넣어두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충분히 지켜본다면 충분한 수익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안정적인 부분 외에 다른 자금, 그러한 자금들은 최근에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러한 변동성에 투자할 필요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 분명히 단타적, 짧은 기간 내에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종목들 역시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들도 한번 리뷰를 해드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추천을 드린 에너토크가 있습니다.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 사실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 전력난이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원자력이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러한 이슈와 더불어서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 그러한 좋은 이슈가 있지만 그러한 부분이 지금 바로 실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슈에 맞게 조금 짧게 대응하는 게 상당히 유효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0월 15일 날 저희가 노란톡방으로 추천을 드렸는데요.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 5거래일 만에 27%의 상승률, 그러니까 27%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은 상승 흐름 가져갔는데요. 어제 상한가 기록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이슈가 끝나지 않은 만큼 단기적으로 충분히 대응한다라고 한다면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너토커 같은 경우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갔을 때 지금의 이 이슈로 어느 정도의 실적을 가져갈지는 사실 조금 불확실한 면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갔을 때는 매도를 하신 후에 수익을 확정짓는 게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매수 진입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매도 시점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그러한 부분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기술적으로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의 마지막이었던 121선까지 모두 다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평선으로 가져가고 있는 저항 라인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16,000원에 있는 매물대가 마지막 남은 저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6,000원을 뚫어냈느냐 아니면 못 뚫어냈느냐에 따라서 매도 시점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노란톡방에 오시면 그런 부분까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마네트웍스인데요. 사마네트웍스는 콘텐츠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서 사실 한국의 콘텐츠가 상당히 크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사실 많은 업체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사마네트웍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한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마네트웍스가 만들어낸 콘텐츠가 상당히 인기를 끌어서 상승한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오징어 게임과 같은 콘텐츠가 주목을 받다 보니 다른 콘텐츠도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러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마네트웍스 같은 경우는 10월 18일 날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추천을 드렸는데요. 4거래일 만에 11%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좋은 추세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평선 같은 경우에 61선과 121선을 5일선과 11선, 21선이 돌파를 했기 때문에 골든 크로스가 난 기술적인 그 자리에서 저희가 추천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슈에 더불어 기술적인 매수 자리, 제가 골든크로스를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슈와 더불어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 종목을 소개를 해드린 건데요. 충분히 좋은 상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추세 상승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봐도 되지만 변동성이 있는 시장인 만큼 그리고 기대감에 올라온 만큼 매도 시점 적절하게 잘 잡으셔야 수익을 확정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단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을 보는 것입니다. 사실 짧게 본다고 한다는 건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단타라는 것을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손실보다는 수익을 최대한 조금이더라도 수익을 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 상당히 어렵다라고 한다면 노란톡방에서 꼭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종목은 T사이언티픽입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정치 관련주로 엮이면서 사실 이 회사의 본업보다는 정치 관련주로 엮이면서 상당히 좋은 상승을 보여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차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T사이언티픽 같은 경우에도 10월 18일 날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4거래일 만에 6%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종목, 이 종목 자체의 성장이 아니고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사이언픽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으로 보자면 이평선의 마지막이었던 241선을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매수 시점이 나온 만큼 시장의 이슈와 기술적인 자리, 이러한 부분이 사실 저희가 단타를 제시해드리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조건에 부합하자마자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보여준 게 바로 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종목들 장기적인 관점으로 제시를 해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생방송 전에 종목 하나를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그렇게 사실 장중에 그러니까 9시부터 3시 반 사이에도 꾸준하게 종목들과 이슈 저희가 계속해서 제시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모두 다 가져가기 위해서는 노란톡방에 꼭 참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사실 뒤에 남은 저희 생방송 종목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의 종목명과 매수 타점 또한 노란톡방에서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꼭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아낌없이 퍼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퍼드리는 거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노란톡 켜시고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네 글자만 검색하시면 바로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다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태까지 저희가 좀 짚어드렸던 종목들이 얼마나 잘 가고 있는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 오늘의 주식비기 이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비기 일장 힌트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일장 고무부품 기업. 제가 이렇게 건방져지면 안 되는데 최근 들어서 뭐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거 하다가 고무 부품 기업이라는 힌트가 나오니까 이거 수익이 좀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 사부님의 큰 뜻이 있으리라 믿으면서 자, 사부님 일장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기업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업체는 기술력을 갖춘 고무 부품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무 만든 회사, 사실 MC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성장성이 어느 정도 될지 사실 의문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의문점을 없애줄 만큼 상당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회사가 만드는 고무는 그냥 일반 고무가 아니고 특수 고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특수 고무가 어디에 쓰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바로 자동차와 가전제품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동차와 가전제품, 구체적으로 어디에 들어가는지 또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가전제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전제품에는 사실 드럼 세탁기용 가스킷이 가장 크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제품의 호스 이런 부분도 고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장 크게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드럼 세탁기용 가스킷,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고무 부품은 드럼 세탁기의 진동을 흡수하고 완충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고무가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드럼 세탁기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회전을 합니다. 네. 빨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탈수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드럼 세탁기용 가스킷, 이 고무 제품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회전을 할 때 발생하는 진동을 막아내지를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탁기를 한 번만 돌려도 부셔지게 돼버리게 되는 거죠. 하긴 이게 가스킷이 지금 제대로 들어가 있어도 세탁할 때 보면 그 옆에서 진동 다 느껴지긴 네,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없다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만약 가스킷이 없다라고 한다면 제품 한 번만 쓰고 부셔지는 세탁기를 누가 사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진동을 흡수하고 완충, 우리가 옆에 있어도 느껴지는 그러한 진동을 제품이 견딜 수 있게 해주는 부품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 부품이 굉장히 중요하다, 기술력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품을 이 회사, 그러니까 LG전자와 하이얼 도시바에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LG전자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대표 가전제품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얼 같은 경우에 중국의 삼성전자라고 불릴 만큼 중국 시장 가전제품의 가장 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도시바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상당히 유명한 가전제품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에 납품을 한다는 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상당히 인정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큰 대형 회사를 고객사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매출 쪽에서도 상당한 안정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회사 가전제품 말고 자동차에도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동차에도 가스킷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동차도 당연히 연료 호스 같은 고무 부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제품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사진으로 한번 가져왔는데요.
사실 좀 복잡해서 정확하게 이게 어느 쪽에 들어가는지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동차에 사실 너무 많은 곳에 들어가기 때문에 특정한 부위, 이 부분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곳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접합부를 메우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도 당연히 운행 중에 진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을 완충시켜주고 제품과 제품 사이에 접합을 잘 하게 메꾸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 되지 않는다면 자동차도 고장이 날 수밖에 없겠죠. 사실 세탁기는 부서지면 그만이지만 자동차가 만약에 고장이 난다면 그럼 큰 사고로 또 연결이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사실 이 고무 부품이라고 하지만 상당히 기술력을 요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도 충분히 납품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회사가 이러한 자동차용 가스킷을 어디에 납품하는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하죠. 그 회사는 바로 우리나라 최대 기업인 현대기아차와 GM에 현재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동차 업체, 이런 업체명만 보더라도 상당히 큰 대형 회사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기술력이 있는 회사라는 것을 고객사로 확인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고무 부품이라고 해서 약간 무시하고 그랬던 게 지금 부끄러워질 정도예요. 지금 뭐 가전제품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납품하는 곳들이 다 정말 세계 인류 기업들이다 보니까 그만큼 이 업체가 얼마나 기술력이 좋은지 그게 증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고객사를 통해서 충분히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고객사가 상당히 큰 대형 회사이기 때문에 매출의 안정성이 상당히 크게 가져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본업에서는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더해서 상당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수소차용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대의 수소차에 흡기와 배기를 연결하는 호스를 이 회사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터지게 된다면 굉장히 큰 사고가 위험하죠. 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한 연결 호스를 이 회사가 만들고 있다. 상당히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전에 현대기아차를 통해서 가스킷을 납품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현대기아차는 충분히 이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쌓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소차로 부품을 납품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수소차 같은 경우에 친환경차로 전기차와 더불어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도 안정성도 가져가고 있지만 충분한 성장성 또한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끝이 아니고요. 사실 친환경차, 수소차도 있지만 전기차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차에도 이 회사가 부품이 들어갑니다. 전기차에 어느 부품이 또 들어가는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2차 전지? 네, 맞습니다. 배터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배터리의 전체 그 배터리를 싸고 있는 배터리 팩에 가스킷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고장이 나거나 터지게 되면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배터리 2차 전지를 보호하는 배터리 팩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배터리 팩에 가스킷을 제공하는 게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 친환경차 중에 수소차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사들의 캐파 또한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성장을 같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같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이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대차의 전기차 플랫폼 2 GMP에 현재 낙점이 되어서 부품을 현재 납품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022년까지 필요한 물량을 독점으로 수주를 했다라고 밝혀졌는데요. 당연히 이에 따른 실적 또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성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실 이 회사가 가져가고 있는 신사업도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큰 신성장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이 바로
자회사의 건물용 수소 연료 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회사의 건물용 수소 연료 전지,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수소 연료 전지를 지속적으로 생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미래의 에너지를 한번 살펴보자면 수소 연료 전지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자회사가 좀 가져왔습니다. 자회사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통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기술로 변환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6월 22일 날 수소 연료 전지 상용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 상승도 있었던 것 제가 차트에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KC 인증까지 받아내면서 본격적으로 매출 또한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업에서 꾸준히 안정적인 성장을 한다는 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신성장으로 수소 연료 전지를 통한 매출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실적에서 굉장히 큰 성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우 좋은 성장성을 가져가고 있는 회사, 그리고 안정성까지 가져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가 상승 또한 굉장히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꼭 주목을 해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주목하면 좋을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면 노란토 오픈 채팅방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종목명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느 타점에 들어가면 좋을지 총 3타점까지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들어오셔서 수익에 조금 큰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노란톡 켜시고요.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4글자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혹시 지금 노란톡 들어오는 게 조금 힘들다 하시면요. 샵 0082번으로 주식 비기 4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얼마나 성장성을 갖고 있는지 좀 크게 둘러봤는데요. 현재 고가 상태도 체크해 보셔야 되겠죠. 자, 2장 힌트 역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2장, 전기 수소 시대 준비. 자, 이미 앞서 1장에서도 전기, 수소, 이렇게 미래 연료로 얼마나 좀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준비를 잘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봤는데 이게 지금 재무제표상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저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부님 2장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실적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실적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로 30%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로 무려 333% 기록을 했는데요.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작년 실적 한번 보자면 당기 순이익이 25억 원으로 적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반기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달성을 했다는 것이죠. 이 회사 같은 경우 하반기에 상당히 좋은 실적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도 상당히 좋은 실적 발표를 했지만 하반기가 더 기대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회사에 대한 수소 연료 전지, KC 인증 마크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본격적인 매출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6월 달부터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사실 상반기 실적에는 이러한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러한 부분이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매우 좋은 실적을 달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실적 그리고 실적 기대감을 가져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실 작년과 비교를 하자면은 이 정도의 성장 다 하는 거 아니야라는 의문은 가지실 것 같은데요. 2019년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2019년에는 영업이익 107억 원이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95억 원이라고 한다면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사실 코로나 이전과 실적과 비교를 하더라도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업인 가전제품과 자동차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고 특히 전기차와 수소차에서 실적이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굉장히 큰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실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산과 부채 자본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산은 꾸준하게 늘지 못하고 사실 작년에는 자산이 조금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본래의 성장을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자산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부채는 오히려
변동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산이 커진 이유는 바로 자본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굉장히 좋은 자산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게 현금 흐름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충분히 좋은 현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상반기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영업활동 현금으로 7억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 바로 이게 혹시 어떤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글쎄요. 뭐 지금 재고? 그 문제일까요? 사실 거의 대부분 동일한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영업활동으로 굉장히 좋은 수익을 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빠진다라는 부분은 자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자산을 한번 살펴보자면 대부분은 재고를 상당히 많이 쌓아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반기가 본업에서 성장이 더 좋게 나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 같은 경우에 하반기를 대비한 재고를 어느 정도 쌓아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당연히 하반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이 회사 자체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현금 흐름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활동으로는 계속해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회사 부분, 수소 연료 전지 부분도 있지만 전기차, 수소차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사업을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당연히 투자가 없다라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적절한 투자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성장성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무활동으로 부채, 그러니까 빚을 조금 늘어난 부분은 있지만 현금을 보자면 거기에 견줄 만한 현금을 이미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채 비율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110%의 부채 비율이 올해 상반기에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89%의 부채 비율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부채 비율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보율 같은 경우에 1,500%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 성장성을 한번 보자면 올해 매출 30% 증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영업이익에서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333%나 증가를 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하반기에 더 빠른 속도로 가파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성장성 또한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마지막으로 기업 가치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업 가치를 한번 봤을 때 BPS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굉장히 높게 되어 있고요. PER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10배 이하로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상당히 좋은 실적을 달성을 했고 하반기에도 기와 비슷한 실적을 달성만 하더라도 PER은 10배 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말에는 당연히 배당 시즌, 배당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영업 환경이 상당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배당을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 매출액보다 상당히 영업이익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배당도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만약 이러한 부분이 확장돼서 공시가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 거기에 대해서 배당이라는 포인트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는 적절한 매수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 노란톡방에 오셔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덧붙여지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미리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어느 타점에 들어가면 좋을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모두 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톡 지금 켜시고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4글자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방송 중에 계속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만 스캔하시면 바로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노란톡 어서 들어와 주시고요. 자, 재무제표까지 봤다면 이제 차트도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3장 힌트 역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3장, 대세는 친환경.
자, 이 종목 전기차, 수소차 정말 미래 시대로의 준비를 착착 해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1장과 2장에 걸쳐서 모두 다 확인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차트상으로는 현재 어떤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3장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주봉으로 흐름 전체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작년에 장기간에 걸친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박스권을 돌파를 한다는 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부분,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에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상승 추세의 중간 정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박스권의 돌파 이유를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박스권의 돌파 이유는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업의 성장도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전기차와 수소차를 인해서 굉장히 큰 폭의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유는 작년에 상당히 매우 좋은 실적을 달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이어진 상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주가 수준이 어느 정도 부담스럽지 않은가라는 의문을 좀 가지실 것 같은데요. 앞서 재무제표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2019년과 상반기와 거의 비슷한 실적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하반기를 거치게 된다면 2019년이 거의 2배가 넘는 실적 성장을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대 가격대와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약 2배 정도의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구간은 사실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기차와 수소차의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한 부분이 만약에 실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이 구간을 넘어서 다시 한 번의 추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주봉상으로 살펴봤을 때 단기적으로 좀 높게 올라온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적절한 밸류를 가지고 있고 지금은 오히려 기대감을 통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봉상으로 살펴봤을 때 60주봉이 상당히 중요한 지지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깨지지 않고 우상향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만큼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좋은 자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이슈가 좀 많았습니다. 그 이슈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 말쯤에는 아이오닉에 대한 이슈로 단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상승을 가져갔고요. 이후에는 이슈 소멸로 주가가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후에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6월 11일 날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상용화가 발표가 되면서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을 보였고 이후에는 다시 한번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봐야 될 건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전체적으로 이평선 자체가 우상향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성장에 발맞춰 실적 또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121선 지지 라인, 이 라인에 닿여 있는 지금 라인은 상당히 좋은 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더불어 121선이 만약에 깨지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241선의 지지 라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라인에서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충분히 부담스럽지 않다, 리스크가 적은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밸류에이션 자체도 지금은 높은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자리에서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여지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추세적으로 충분히 우상향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자리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우상향 추세와 실적, 박스 하단에 현재 위치해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적으로는 충분히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는 일봉상 봤을 때 박스 상단까지 올라올 수 있고 박스권 돌파를 해서 추세적인 상승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수익을 꼭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 종목명과 매수 타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차트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 정말 딱 포트폴리오 안에 넣어두시면 좋을 종목인데요. 그런데
시가 한 끗 차이로 수익률이 크게 또 달라지는 게 바로 투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확한 매수 타점 잡으실 수 있도록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3타점까지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보 받아가고 싶으시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란톡 켜시고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4글자만 검색하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총 3장에 걸쳐서 주식 비기 체크를 해봤는데요. 화면으로 요점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오늘의 주식 빅이 처음에 고무 부품이라고 해서 제가 참 무시를 했었는데 오늘의 주식 빅이 미래 친환경 시대 착착 준비해 나가면서 배당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높이고 있는 정말 알뜰살뜰한 아주 기특한 종목이었습니다. 자, 사부님, 오늘의 주식 빅이도 포인트가 많았는데요. 좀 한 줄로 요약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대감이 상당히 많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C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기대감, 거기에 더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배당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는 게 바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기대감에 부응해서 분명히 주가 상승이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좋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노란톡방에 오셔서 좀 꼭 가져갔으면 하는 종목입니다. 네, 앞서 오프닝에서 BTS 티켓이 5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폭등했던 것처럼 정말 폭발적인 에너지 갖고 있는 종목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오늘의 이 주식 비기 종목 대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정확한 매수 타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다면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란톡 켜시고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4글자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외 유사한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